하나, 둘, 셋. 평화는 경제다! 네, 저희가 그 교육장으로 왔습니다. 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남해 일대로 와서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저희 워크숍을 갖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네, 저희 이중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남해군인데 좋은 곳에 와서 오늘 그 평화 공감에 가까운 이순신 그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깊은 이제 행사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오늘 이제 강사님은 이제 서재신 이제 강사님으로부터 좋은 이제 고견의 말씀, 그 다음에 역사에 관계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함께 열어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짜여져 있는 틀에 있는 그 책상과 뭐 이런 테이블에서 뭐 돼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래목에 있는 안방처럼 이렇게 이제 꾸며진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잠깐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 많이 담아가셔갖고 이천에 가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서재신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이순신 영상관, 남해 유대문학관 근무,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순신 어록 및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는 성지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저희 서재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서재심인데요. 천천히 있을지 마음심을 써요. 그래서 천천히 마음을 주고요. 천천히 마음을 거두는데 요즘은 천천히도 마음을 거두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충무공 이순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 이건 유일하게 제가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순신 병법을 원하다, 이순신 승리의 리더십 이런 걸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책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36세 충무공 이순신에게 반했거든요. 작가 김은혜 칼의 노래를 읽고 반했는데 그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칼의 노래는 사실에 기초한 허구라서 논픽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가슴이 떨리게 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중일기를 사고 여기가 수목지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소풍을 많이 왔거든요. 남해 충멸사나 일학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분을. 그런데 카레더를 읽고 내가 우리 남해 이분이 순국하셨는데 이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늘 제가 그 전에 이순신이 돌아가신 곳이다 뭐 이순신이 어떻고 이순신은 정말 나라를 살신성인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또 그 책을 읽었더니 그 해군사관학교에 이민용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순신 편견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머릿말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스승 중에 조승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이 이순신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 그 제자에게 점수에 불이익을 했대. 리포트라든지. 그런데 이순신은 정말 살신성인해서 나라를 구했고 그런 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항상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충무공원 공원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PPT는 제가 있잖아요. 20일 날 남해군 학술포럼의 발표 처음 했고요. 발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용합니다. 그 전에는 이순신 어록을 강의하거나 그냥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순신 병법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건 두 번째 나오는 거고요. 성지다 이건 제가 이제 충무공을 36세 만나가지고 한 20년을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충무공을 공부하면 충무공이 늘 뭐 하여간 인격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 못지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책을 여러 가지 읽다가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쿠시나가라의 성지순례 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의 성지순례 가요. 그리고 공자님의 그 모둠이 있는 고포의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가보면 향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요. 꽃이 받쳐지고 그러는데 우리 남해 정말 그분들 못지않은 인격을 갖춘 분이 수목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성지라고 성지순례 오게 만들지 못할까?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가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파워포인트 제목이 충무공 이수신의 순국지 남해가 성지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이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앉아 있어서 쳐다보기가 좀 힘들죠. 근데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이 굉장히 붙은 뜻이 있습니다. 충무공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네 분을 두셨거든요. 큰 아들이 희신, 둘째 아들이 요신, 셋째 아들이 수신, 넷째 아들이 우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어디서 따오냐면 물론 제가 해설을 해보나 강의를 하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중국을 본다고 이러는데 중국에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 한, 수당, 송원, 명청 이 나라까지는 거의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기현 후의 나라거든요. 기현 전의 나라에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 주나라가 뭐 주유 열국하고 춘추 중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하나라 이전의 시대에 복희시 시대가 있었어요. 신농시 시대가 있었고요. 요임금 시대가 있고 순임금 시대가 있고 우임금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충무공의 아버지께서 희신 이건 어디서 따오냐면 복희에서 따와요. 복희가 어떤 사람이냐면 팔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태극기 보면 근공감이 사캐 하잖아요. 근데 복희는 팔캐를 만든 주역의 64캐 하는데 그 8캐를 만든 사람이 희신인데 그 희자에서 따오고요. 우리가 요순 시대만큼만 해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요에서 따옵니다. 요 임금이 굉장히 어진 정치를 하는데 이분이 말년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면 내 아들은 행복하겠지만 내 아들이 현명하지 못하면 온 백성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진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라. 내가 그 어진이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원임금을 추천을 한 거예요. 왜 추천을 했냐? 이 사람이 새어머니부터 자랐고 이복동생이 있었는데 이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이 옛날에는 좀 위험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아우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호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요임금에게 순임금이 추천이 되니까 요임금이 있잖아요. 자기 딸 둘을 순임금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뭐든지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기 딸 둘이 시집을 가서 순임금하고 사는데 전혀 다툼이 없고요.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더랍니다. 우리가 남자가 하나 있어요. 두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매지간이지만 질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됐다 하고 순임금에게 나라를 물려줬대요. 이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이 순임금이 또 자기 자식에게 나라를 안 물려주고요. 우임금 어진 사람을 찾아서 나라를 또 물려줬기 때문에 그 예전에 하원주 이전에 중국의 복희시, 신농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시대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백성이 제할만 되는 정말 좋은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만큼만 해라 이런 말이 해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이름이 충무공이 있잖아요. 제가 한자를 쓴다는 게 오늘 수원임금 순자입니다. 신하 신자예요. 수원임금같이 어진 신하가 되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얻은 게 충무공 이수신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제가 이제 충무공을 만난 이야기를 적어가 있고요. 작가 칼을 읽고 이렇게 경영을 가지고 일거리에서 남긴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충무공 이수신 순국지 남해가 성기다는 논문을 썼거든요. 그 논문을 가지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가 언급한 게 뭐 위대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임원빈이라고 또 이수신에 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이수신 성리의 리더십인데 이분이 쓴 책의 서문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은 정말 병법이 뛰어나고 그런 신령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훌륭해서 그 보아나 주변 사람이 그 인격에 감동되어서 충무공에게 그냥 죽음을 물었었고 그분과 같이 한 몸 하나 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예성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인격 감화형인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히 유능한 리더가 아니라 인격 감화형인 위대한 리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 제가 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이 위대한 리더가 되는 조건은 이게 이렇게 있는데 9단계다. 그게 그분이 말하기를 지식, 신의, 사랑, 용기, 위협, 창의, 정의감, 정성, 역사식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저렇게만 그분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부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제가 책을 열어가지고 50권 정도를 읽다 보니까 결론을 내린 거기에 핵심이 있는 지식에 관해서 핵심이 있는 걸 사서상경, 손자병법, 오자병법, 항석공의 소설까지 읽었다 이분은. 그래서 지식면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고요. 이분이 또 신의에 관해서 또 제가 읽어보니까 약속과 신의를 지키면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충무공의 일생을 다 공부해보면 내게 이익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타인의 이익이 있을 때, 나라의 이익이 있을 때 항상 움직이고 내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고요. 오직 이분은 있잖아요. 이제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겠지만 외국들 투항한 내국까지도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할 뿐이다. 그리고 이분이 54살 남해 여바다에서 순국할 때까지 22년 몇살 동안 이제 3번 파직당하고 2번 배기 조문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문을 당해도 전혀 거기에 뭐랄까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인명지천이다 했었거든요. 그거는 용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게 불이익이 오고 무서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옳은 일이 있어도 침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옳은 일에 침묵하지 않죠. 침묵하지 않다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용기다. 그건 만용도 아니고 용기다. 그래서 제가 인명지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잘하면 반드시 상을 줍니다. 못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벌을 줍니다. 신상필벌하는 거죠. 그 신상필벌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이 사람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번에는 그래 잘못했는데도 봐주더라 싶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잘못을 하면 반드시 벌을 주기 때문에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늘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 위험이죠. 그리고 미리 노력한 사람이 잘 일을 간다. 이건 장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은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왜 만들었을까요? 원래 일본은 병법이 있잖아요. 경선육박전이에요. 백병전이에요. 배 올라타서 칼싸움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가만히 전라자수사로 발령받아서 생각하니까 나라에 전원을 만들고 우리 군사들은 포를 쏘거나 활을 쏘는 건 잘하는데 적군이 배에 올라타서 칼부림을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뭘까 궁리하다가 배에다 지붕을 씌워버리면 배가 물론이나 타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북선이라 나오거든요. 이게 창의적이죠. 제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지구상에 배에 지붕을 씌울 생각을 한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충무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죠. 창의상.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외구가 총을 가지고 옵니다. 조총. 근데 우리는 총을 만들 줄 몰랐잖아요. 근데 밑에 보아에게 그 총을 전쟁이 나서 싸우고 나면 이제 적에게 수고한 조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서 연구를 해서 만들라고 하거든요. 94년 이럴 때, 93년 때 그 조총 똑같이 만들어요. 그 장계에 나와요. 이제 조총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우리도 하려고 해서 하자는 장계를 올렸는데 조정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조총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제 짐작이고요. 아무튼 총도 만듭니다. 조총도 만들고요. 항상 정의의 편을 썼다. 정의의 편 나중에 예를 들겠지만 이분은 항상 옳은 편에 듭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른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감이고요. 그리고 하늘이 감동하게 정성을 다했다. 이건 우리가 명랑해전 때 우리가 12축이었잖아요. 근데 실전에 싸울 때는 13축이었지만 그때도 적선은 그 약 300축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가서 싸울 때 기도할 정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분이 싸움을 끝나고 나는데 앞날 저녁에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고 저렇게 하면 질 것이다 이런 걸 일기에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기해달라고. 그래서 꿈에까지 그 이지몽을 꾸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식이 행동하게 했다. 이건 제가 이제 그분의 큰 주제에 붙였는데 역사의식인데 이게 노량해전은 철수하는 적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왜 싸웠을까요? 이네들 떠나가면 이제 끝인데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천자문도 보내주고 문물을 보내주고 많은 정보를 보내주고 친구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뭔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베풀듯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감히 우리에게 침략해서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 백성, 우리 땅을 유린하고 살려서 못 보내겠다. 또 만약에 살려서 보냈을 경우 그들이 또 정비를 해서 재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서 못 보냈다. 이런 역사식의 말로로 이제 노량해전을 치는데 이 노량해전을 하기 전에도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철수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싸움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수신이 맑은 물에 손을 씻고 향을 피워놓고 베어있은 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이 원수들을 죽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겠나이다. 기도를 하고 하늘에 정성껏 기도를 하고 노량해전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늘의 별 하나가 바다로 빠지더라. 그 조이락사에 가면 현판 이름이 내성문에 검별이 바다에 잠겼다 이렇게 현판이 써져 있거든요. 이제 이 9가지 충무공이 위대한 리더가 할 수 있는 덕목 이 9가지가 갖춰진 분이다. 이수씨는 하품을 하시네요. 제가 그 충무공 이수씨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에 제가 충무공 이수씨의 책은 있잖아요. 경이롭고 소중스러워서 이 책꽂이에 같이 꽂아놓지 않거든요. 딱 별도 책꽂이에 이렇게 충무공 관련 책을 꼽아뒀는데 한 50건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감동한 글 이수신 선의 리더십 이미 9가지 그리고 이수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 책은 누구냐면 지금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김종대 재판관님이라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신 헌법재판소 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충무공을 75년에 관했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공직에 끝나고 나와서 40년 만에 쓴 책이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친 나이 되거든요. 이분은 있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공군 법무관 시절에 이충무공에 관해서 40년 동안 농일고 숙성되고 발효된 그런 책이 이 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반했어요. 이 책에. 이거는 한 개인이 이순신 충무공에 관해서 이 공부를 해서 쓴 책이고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 감성적으로 접근한 책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말해요. 이순신은 정성, 사랑, 자력, 정의감. 이분의 이 요체는 이거다. 인생의 리더로서의 덕목은 이 4가지가 키워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정의감, 사랑, 정성 동일하죠. 자력은 우리가 창의성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북선을 만들고 조청을 만들고 우리가 한산도에 계실 때 충무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없는 날 있잖아요. 둔전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 고기 잡아서 젓갈 담고요. 배추 심어 김치 담그고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일기에. 예, 싸움이 없는 날은 그런 걸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자력으로 모든 그 수문에서 너무나 잘 운영을 하니까 나라에서 있잖아요. 거기 한산도는 제대로 하는데 그 삼도 수군 통계령에 종이도 많이 만들었다는데 그 종이 조정에 좀 보내주면 안 되냐 해서 충무공 일기에 조정에 그 수군들이 만든 종이까지 올려 보내주고 부채 같은 거 올려주고 이런 게 다 적혀 있거든요. 자력 스스로 모든 걸 했다는 거죠. 시간 6시까지 해드릴까요?
제가 3시간짜리 강의인데 이 보면 제가 일단 처음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70년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충무공은 21살 이전에 사서상경, 사서오경을 읽었다고 나오거든요. 모든 기록에. 이 사서오경은 우리가 대학, 중용, 논어, 그리고 맹자,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얘기까지 다 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선생님은 몇 가지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논어만 읽어봤어요. 저는 논어만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읽었대요. 그건 나오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논어 같은 거 읽어보면 감동이지 않습니까? 혹시 한 가지 쓱은 좀 우리가 읽어보자는 한 가지 정도는 그죠? 그런데 사서상 5경까지 읽었다고요. 손자공법이 읽었다는 정도는 뭐냐면 이 빠르기는 바람 같고 오열한 숲과 같고 저걸 공격할 때 물 같고 날질기 때 산처럼 이 문구가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충무공 인진이란이 일어나고 1차 예전 옥포예전을 치르러 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14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200년은 평화로웠잖아요. 근데 우리 수군들이 싸움을 별로 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니까 충무공이 이렇게 말했대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침착하고 신중하기를 산처럼 해. 이 말씀을 요약한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손자병법을 깨뜨렸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또 보면 편안하게 시에 힘을 비추어라. 이 말씀도 손자병법에 있는데 이게 전하자수사로 계셨던 충무공께서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상바다로 와서 싸우거든. 왜? 경상우수사와 자수사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경상바다로 와서 싸우는데 1차 예전이 옥포예전, 2차 예전이 사천예전이에요. 그런데 일기에 보면 이 군사들이 두 번의 싸움에 너무 필요하고 지치니까 여수본영으로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했다. 먹는 걸 잘 먹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서 힘을 비축하게 했다. 이런 게 일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자병법에 있는 저런 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 후속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1592년 3월 5일 일기에 이렇게 나와요. 유승용이 정손 전수 방략이라는 병법서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우리가 또 공부에 들어가 보면 이 책이 그 수전, 하공전, 육전에 대해서 육지에서 싸움에 대한 모든 게 적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쓴 글이고요. 필생격사 이거는 이 명랑예전에 사실 말씀이잖아요. 이는 오자병법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자병법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자병법을 언급한 책들에 보면 오자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춘추전국시대의 위나라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병법이 뛰어났답니다. 그런데 노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을 픽업을 해요. 노나라가 원래 공자님의 태어난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픽업을 하는데 이 노나라에서 픽업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의 아내가 노나라가 제 나라를 치러 갈 참인데 자네 아내가 제 나라 사람인데 혹시 자네 아내가 정보를 제 나라에 흘리지 않을까? 약간 의심을 하니까 이 오자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 무섭죠. 자기 권력에 뭔가가 그죠? 우리 남자를 믿지 말까요? 그런데 진짜 죽이고요. 그 승승장구 나중에 결국 자기도 그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내를 죽이고요. 이분이요. 병사들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싸움하러 가서 있잖아. 그 보아가 있잖아. 보름이 되니까 그 보름까지 빨아줬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아가 그 싸움에 가서 그 오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목숨도 들이지 않고 바치는 그 오자병법에 필사적생 나오고요. 또 거기에 오자병법에 우리가 명랑예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사람이 지키면 이 물목을 있잖아요. 좁은 물목을 100명이 와도 두렵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보아들에게 하는데 그것도 오자의 말이거든요. 오자병법도 충분히 습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무관시험 이제 충무공이 32살에 무관을 시험 칠 때 면접을 볼 때 있잖아요. 시험관이 물어요. 장량이 적송자를 따라가서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더니 충무공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통강망목에 보면 장량이 임자년에 졸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날 반드시 죽는다.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장량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유방을 나라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자. 근데 이분이 나중에 처신이 와서 이제 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쓰임 있을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죽이잖아요. 그걸 잘 아니까 장량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장량이 죽었다고 나온다. 근데 이 시험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통감망목이라는 책은 문인들은 읽어도 무인들은 잘 안 읽는 책이랍니다. 이 주의가 쓴 송나라 주의가 쓴 통감망목인데, 근데 그걸 그 통감망목에 임자년에 장량이 조랬다 딱 한 줄 나온대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면접 보는 시험관들이 하나같이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게 통감망목도 깨뜨려놨다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사서오경, 손자병법, 오자병법, 정서전수강약, 그리고 통감망목, 또 하나는 이 장량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황석봉의 소설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잖아요.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충무공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거든요. 충무공 이 책을 읽었다고 나와요. 자, 노성석 난중일기 번역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좋은 책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충무공께서 황석공의 소설을 읽었다고 나온다. 장비에. 한번 사서 읽어봐라 그랬어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감탄했어요.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장량이 있잖아요. 젊은 날에 어느 이교란 다리를 지나는데 노인이 나타나서 신발을 다리 아래에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해안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대충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장량이 딱 그 주스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실험을 하려고 또 신발을 다시 딱 던졌더니 또 다리 아래 내려가서 주워다 주니까 이 노인이 있잖아요. 내일 새벽 몇 시에 이 다리에 온나 내가 좋은 책을 주겠다 이랬는데 장량이 갔어요. 근데 이 노인이 먼저 알는 거예요. 이 노인이 자네가 늦었다. 나보다 빨리 오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뒷날 가니까 또 먼저 알고. 그래 그 마지막 날에 장량이 집에 가자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노인이 준 책이 소설하는 책인데 그 책의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얘가 차야 신의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 어지러지고 어지러진 사람만이 덕을 베풀고 덕을 베푼 사람만이 도의 길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예의 없는 사람 만나면 믿지 마세요. 얘가 이 5가지는 땀을 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다. 하나가 있으면 다 있다. 얘가 있으면 신의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되고 어진 사람만이 또 덕을 베풀 수 있고 덕을 베푼 사람만이 도의 일이고. 근데 그거는 하나는 이 5개처럼 같이 움직인다. 톱니바퀴처럼. 저 감탄했어요. 근데 충분히 그걸 읽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가 있고 신의가 있고 어지고 그리고 덕을 베풀었고 도의 길에 이른 사람이 있으신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중국 이수신은 있잖아요.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적을 공개합니다. 이건 나중에 맹난해전이나 오포해전, 부사포해전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분은 절대 지는 싸움을 안 하잖아요. 불리하거나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움을 걸지 않는, 싸움에 나아가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과 신의를 지키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예를 든다면 정원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의정이었어요. 충무공이 사실은 북쪽에 건물을 3번 가거든요. 한경도 동북부로 건강, 조산부, 만호, 녹동가, 준정가 이런 식으로 3번을 발령을 받아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때 한경도 2번째 발령 받아 가 계실 때 아버지가 아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상을 당하면 3년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호자니까 급하게 전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정원실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때 충무공에게 옷을 잘 갖춰 입고 가라. 마음이 상한다. 주의사항을 많이 알려주고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무공이 고마웠겠죠. 고마운 마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정렬인 모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있잖아요. 조선의 선비들 100명, 1000명 정도 죽어요. 이제 모반 사건에 연루돼서 그때 정원신도 있잖아요. 정렬이가 8촌이었어요. 그래서 엮여서 옥에 갇힙니다. 우의정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충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했을 때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잘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충무공이 옥에 왜 내려가는 거예요? 정원신이 옥에 갔지. 이것도 연모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니까 이 옥지기들이 있잖아. 술을 먹고 막 웃고 떠들고 밤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충무공이 어떻게 하냐? 한 나라의 대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술을 먹고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나무랐답니다. 그러니까 옥지기들이 충무공이 카리스마가 있었겠죠. 그런 게 숙연해졌다, 조용해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옥지기들도 개념이 없었다면 무슨 소리 하고 네가 죽고 싶나 영모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 우리가 영모한 사람인데 이를 갖출까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무공이 그 옥지기들을 나무랐다는 거죠. 이것도 이 부분은 정말 용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영모에 연루되면 그건 죽음이죠. 그죠? 그리고 오직 사랑할 뿐이다 중에 있잖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하 사랑하는 마음도 말할 수 없지만 1594년 1월 20일 일기 늦게 내청에 나가서 서류를 척결한 다음 토항한 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먹였다. 해진 뒤에 항복한 외인들이 강대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둘 것이 못되지만 항복한 외인들이 노름 한번 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금하지 않았다. 우리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이 대장님이 많은데요. 네? 저는 이런 뭐예요? 놀부 예예 외인들이 노름 있잖아. 노름 있잖아. 이거 예예 지금 학도는 모르겠죠. 그때는 아마 뭐 조선에서 노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게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노름이 하도였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는 92년과 93년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때 94년에 싸움이 좀 한가한 날 충무공이 전사한 부하들을 제를 지르를 하면서 부하에게 있잖아요. 쌀을 준비하고 이런 시를 지어주면서 제를 지내게 하거든요. 삼도수훈 통제사가 전사한 부하들에게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기며 그대들은 맡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함에도 나는 그런 덕이 부족했노라. 그대들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려진 재물을 가져오시라. 이거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해군 참모총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까요? 네. 하겠죠. 임명대천이다. 용기. 노끈도 흥정하는 시절에 있잖아요. 여진족이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잖아요. 잡혀가고 이런데 충무공이 쫓아가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분이 다리에 허벅지에 할만큼 하는데 가서 그 백성들 60명이 되찾아오고 이러는데 그때 상관이 있잖아요. 이 일이 있잖아요. 충무공이 잘못이 돼서 이제 조정에 장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충무공이 파직을 당하는데 이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때 같은 그 시험관 동기였던 선거이가 술을 한 잔 먹어라. 술을 먹고 가면 고통이 설하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충무공이 술을 왜 먹느냐 이랬고 그럼 물이라도 마시라 했더니 물은 먹고 안 마는데 마시냐 이러고 이제 이 같은 동기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렸다.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인명제천이라고 늘 말했고요. 세 번에 파직을 나갈 때마다 그 말씀하셨고 두 번에 그 백의종군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정유년에 임금이 부산으로 가서 싸우려 해도 따르지 않잖아. 왜 부산에 가서 잘못해 우수군이 개멸을 당하면 조선의 조선이 풍전등화 같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의종군 하죠. 용기 신상필물 원칙을 한다. 위험에 독하는 1592년 3월 일기 보면 여수, 수군, 항공천이 외적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도피했는데 자가라고 목을 베어 군중 앞에 호시했다.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탈영했는데 만약에 목을 베지 않을 경우 앞으로 많은 싸움이 있을 때 부하들이 탈영을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병력에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서 그 목을 잘랐겠습니까? 도망가다 잡히면 일이 되니 도망가지 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목을 자른 일기가 나오고요. 5월 4일에 이제 출전해서 오포해전 싸우러 가거든요. 그리고 오포해전 첫 대전 치르고 나서 자살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부하들이 항공을 다 적어 올립니다. 그때 비교 분석하면 경상우수사 옹균 장군 있잖아. 크게 이겼다. 크게 디테일하게 그분 장계는 잘 나오지 않던데 충무공의 장계가 몇 장이라 하거든요. 누구가 어땠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상을 주는 거죠. 내가 잘했는데 상을 주는데 오죽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내가 잘했는데 상가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더 안전하고 싶죠. 그 사람이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하신 것 같고요. 장익성 거기서 말씀드린 정사, 이 일본에서 정사준에게 시켜서 요청도 만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정의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면 이분이 이제 훈련은 봉사 2번째 근무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좀 잘했어요. 뭐 상관이 옳지 않은 일 시키면 안 하고 이러니까 변경판서 김기영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충무공에 중대장을 넣습니다. 내게 선녀가 있다. 자네 처벌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충무공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세 있는 가문에 드나들어서 떡으로 같은 영화를 훔치는 것은 나의 수치가 되리라 이러고 사임했대요. 종팔품, 미간말지, 종국품에서 하나님 올라간 충무공께서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중위에게 딸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양했대. 안 하겠다고 했대요. 36세. 선생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뽑겠지. 그럴 수도 있네. 그 생각 못 했어 제가.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단 말이야. 나 지금 이런 사람 있으면 나 진짜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서희, 김기영, 성방, 유전, 남용인, 진린, 손식, 조원, 이후배 이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는 이해 못지않은 정말 건강표 같은 말씀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못 들려서 아쉬운데요. 하늘이 감동하게 정성을 냈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이 12척이 있다. 이 말이 적은 400척인데 신에게 12척이 있다. 그게 신이 있는 한 저건 나를 우리를 함부로 못 본다. 이 말씀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는가? 내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건 요즘 말로 자신감 끝판왕이에요. 이제 우리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아세요? 선조가 임금께서 7천년 예전에서 원균이 7천년 예전에서 이제 우리 수군배가 다 없어지고 12척만 경상우수사 배설이 가지고 도망쳐서 충무공에 있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군은 이제 힘이 없으니 육지에 있는 건주라는 데 가서 같이 싸워라 이랬더니 충무공이 대답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저 같으면 그냥 예 하고 이제 갈 것 같아요. 건주 이 12척을 갖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리고 노량해전을 두고 그분이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그랬다잖아요. 앞날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읽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읽을 것이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리고 노량해전 놔두고 이순신이 말씀드렸죠. 얼마나 간절해. 물러가는 적을. 이 싸움에 임하다 내가 죽어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겠다. 정말 여기서 일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신 분이. 여기가 수국공원이거든요. 여기 어찌 성지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씨, 예. 사실은이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 선조 임금께서는 늘 충무공에 교지를 내릴 때요. 중국의 명나라 장수들의 그 말을 따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남종인이 명나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명나라 사람 남종인이 이순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저 강화협정 시기에 1592년, 93년 싸우지만 93년과 97년까지는 약간 강화협정 시기였어요. 그때도 강화협정이 엄청난 디테일하게 주고받아요. 왜? 조선의 남도는 우리가 다스리겠다. 북쪽은 너가 다스려라. 조선의 왕들을 인질로 달라. 명나라의 공주를 요요토미의 그 아내를 달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왜 결의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명대사 아시죠? 밀양에. 사명대사가 저기 울산 여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할 줄 아니까 들어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조선의 남쪽을 자기들이 다스리겠다. 위쪽은 너희들이 다스리라.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놀라서 조정해. 이거 강화협정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네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협정이 결렬이 되거든요. 그 결렬이 될 그때도 남종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기 전인데 남종인이 지금이 후정기가 아니고 강화할 시기니까 일본 가까이 가서 싸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거든요. 일본의 경거지에 가서 그랬더니 중국은 이렇게 답해요. 거제 웅천 김해 동대 이네 진을 치고 있는 그게 다 우리 땅이다. 우리들은 외국 주쟁에 가지 말라 하면 무슨 말씀이며 우리들은 어서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니 제 고장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터집을 일으킨 자는 우리가 아니고 외적들이며 또 이 외인들이랑 간사고 반복
없다. 그러면서 이 감독인 중국 명나 장수에게 이런 답장을 보내는. 근데 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당당히 맞서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이게 성기라고 하는 결론은 있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있잖아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들 두고 나가죠. 예수님은 물론 가정을 안 가졌다고 하는데, 공자님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를 열고 가는 제자들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기록 안 했습니다. 부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쓴 게 불경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가 쓴 게 성경이고요. 공자님들이 제자가 쓴 게 논어예요. 근데 충무공원 7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일기 썼습니다. 편지 썼어요. 시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임금님에게 보낸 장계가 78편이에요. 7년 동안 써서 보낸 게. 그게 얼마나 이 성실하게 기록했고 죽음에 초연했고 하나님을 감동한 정성을 다했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분들과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보다 한 수 이상 볼 수 있죠. 제가 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기서 많이 발전했고요. 제가 충무공 이수진 꿈에 봤거든요.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디서 가자? 제가 꿈에 2014년 2월 18일 날 꿈에 봤는데 이 사진 봤는데요. 제가 역사 스페셜을 보는데 역사 스페셜에 있잖아요. 일본어 교과서에 이수신이라고 나오는 충무공 이수신의 조선이 끝날 때까지 충무공 이수신이 있잖아요. 후손이 이제 12분이 삼도수군 도계사가 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닮아서 그랬는데 저는 사진 봤는데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근데 제가 꿈에 볼 때 이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무인 옷거나 무관 옷 입은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이었고 목소리는 누굴 닮았냐면 영화배우 남궁원 그분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진짜요. 제가 꿈에 보여달라고 기도를 있잖아요. 14년 한 뒤 2월 14일 날 꿈에 2월 18일 날 꿈에 봤습니다. 그리고 꾼 뒷날부터 제가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안 믿으시죠? 네, 진짜 이건 하늘나라 땅이 아니고 제가 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 충무공 시가 엄청 많은데 늘 제가 이수신 성무공을 해설 끝나고 나면 들려드리는 시거든요. 남녀바다 가을바람 서늘한 이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위급한 나라를 생각하노니 언제나 태평한 세월이 다시 오려나 건난리 겪고 있는 이때에 업적은 사람마다 낮추어 보려만 명예는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나면 나는 도연명의 기근에서 얽으며 묻혀 살리라. 신에게는 12척이 있다고 그러는 12척인지 13척인지 13척. 싸움을 하는 날은 13척이었고요.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장계를 올릴 때는 12척이었는데 7천량 해전에서 있잖아요. 전라 우수사였던 이혁기 장군이 전사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발령받아온 김억추 전라 우수사가 한 척을 타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식사지 언제 잡았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물량이 있잖아요. 3시간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 했습니다. 다시 한번 2천에 모시겠습니다. 예, 진짜 약속. 저기 해설사분이 2,000분이 계세요. 약속을 지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있잖아요. 이 통일을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남해 음산기 가서 기도회가 통일되게 해달라고 많이 했거든. 왜? 통일이 되면 충무, 환경도 발령지 3번 가셨는데 거기 꼭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금산에 가면 조선 태조 기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 마음속으로 항상 제가 가정적인 건 별로 기도할 게 없고 그냥 이 사는 건 뭐 재밌으니까 별로 불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환경도 동국불보 건강 조선법부 아동 독분간 균형을 하셨는데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동해이 좀 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저희 서재심 강사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어떤 한국
학문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강의가 마음으로 막 느껴지는데 이 짧은 시간에 듣기에는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수고해주신 저희 선생님한테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여운을 뒤로 하고 저희 좀 숙소로 이동하겠는데요. 바로 버스에 승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